여러분, 이런 펀드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AI, 바오, 로봇, 미래차에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배당 소득은 5년까지 분리과세, 게다가 손실 20% 범위 안에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이 펀드 정말 국민에게 좋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름은 좋아 보이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할 투자 상품일까요? 오늘은 딱 5분 안에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듣는 순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 돈은 어디로 가는 건데. 쉽게 말하면 국민의 돈을 모아 큰 모펀드를 만들고 그 돈을 다시 여러 자펀드에 나누어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첨단 전략 산업을 키우기 위해 5년 동안 국민성장펀드로 총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올해는 30조 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약 6천억 원 규모로 모집됩니다. 국민이 낸 돈과 재정 출자가 결합되는 방식입니다. 즉, 이 펀드는 단순히 은행 예금처럼 돈을 맡기는 상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투자 상품에 가깝습니다. 이 펀드가 투자하는 분야를 보면 거의 대한민국 미래산업 어벤져스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AI, 바이오, 로봇, 미래차, 방산, 콘텐츠까지 들어갑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은 12개 첨단 전략 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입니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이런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 자펀드 결성 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사의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반대로 코스피 상장 기업 투자는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핵심은 이미 큰 기업만 사는 펀드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돈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죽음의 계곡을 넘도록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손실 20%를 재정이 부담한다고요? 그럼 안전한 거 아닌가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재정이 각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서 자펀드별로 20% 범위 안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손실이 났을 때 국민 투자자보다 재정이 먼저 일부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이 상품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손실 20% 우선 부담 구조가 있다고 해서 투자자가 손실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안전벨트는 있다. 하지만 사고가 절대 안 난다는 뜻은 아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상품 설명서와 위험 등급, 투자 기간, 환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상품에서 세제 혜택은 꽤 중요합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어떻게 적용받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 금액별로 소득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3천만 원까지는 4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까지는 10%가 적용됩니다. 최대 소득 공제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또 배당 소득은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 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또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였다면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럼 얼마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전용 계좌와 일반 계좌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전용 계좌의 투자 한도는 5년 동안 총 2억 원입니다. 다만 더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됩니다. 최저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0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은행이나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아도 가입하고 싶다면 일반 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의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3천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세제 혜택을 원하면 전용 계좌,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일반 계좌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도와 조건은 반드시 판매사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어디서 가입하나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미리 정해진 시중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다만 선착순 방식이기 때문에 모집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판매 시작 전에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최저 가입 금액, 온라인 가입 가능 여부, 수수료, 환매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상품 볼 때 많은 분들이 수익률은 크게 보고 수수료는 작게 봅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조용하지만 꾸준히 나가는 비용입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국민여성장펀드의 운용 판매 관련 총 보수는 연간 1.2% 수준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은 연 1.0% 수준입니다. 이 총 보수는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의 보수를 합산한 것입니다. 각각의 보수는 연간 0.6% 안팎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는 세제 혜택뿐 아니라 보수 환매 조건, 투자 기간, 중도 해지 시 불이익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 AI, 바이오, 로봇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입니다. 둘째,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 손실 20% 범위에서 재정이 우선 부담하는 구조가 있지만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는 무조건 넣어야 하는 상품도 아니고 무조건 위험한 상품도 아닙니다. 미래산업 성장 가능성, 세제 혜택, 투자 위험, 수수료, 투자 기간을 함께 따져봐야 하는 상품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은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